자, 챕터 4 두 번째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They never ask you. 그들은 절대 너한테 묻지 않는다. 뭐를? What does his voice sound like? 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원래 그의 목소리는 his voice sounds like 뭐뭐뭐였겠죠. 그런데 뭘 모르냐 하면 like라는 전치사까지는 알겠는데 뭐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what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what이 앞으로 가고 요게 does가 돼서 빠져나오겠죠. 조동사. 그리고 s는 없어지고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like가 제일 끝에 남게 되는 거죠. 요런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야 그건 뭐처럼 보이더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처럼 보이더냐. what 과거니까 did겠죠. what did that 보이다. look like가 되겠죠. 이렇게 남겠죠. 뭐처럼 보이느냐, 뭐처럼 들리느냐 이런 표현할 때 like가 뒤에 남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소리가 어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What games does he prefer? 했는데 prefer은 like라는 개념입니다. 좋아한다인데 그냥 둘 중에 더 선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 하셔도 돼요. 그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더 선호하니라고 썼네요. like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does he collect butterflies? 그는 collect 뭐 수집하느냐, 나비를 수집하느냐? They ask you. 또 그들이 묻기를 나한테 How old is he? 그 몇 살이냐? 걔는 How many brothers does he have? 그는 형제가 몇 명이냐? 그리고 How much does he weigh? 그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How much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겠죠. weigh라는 동사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eight, W-I-G-H-T가 몸무게였죠. 동사는 weigh입니다. 그리고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does his father earn, 아버지가 돈을 버시냐. earn은 돈 벌다, 수입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버시냐, 뭐 이런 거나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it is only then that they feel they know him 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때 강조.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 강조는 it하고 여기 다 오는 비동사는 is 아니면 항상 was입니다. 그러니까 a나 were 같은 건 쓰진 않아요. 그래서 it is 또는 was 쓰고 강조하고 싶은 걸 넣고 that을 쓰고 원래 문장에서 빠져나온 걸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뭐는 다름 아닌 뭐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밑에 예문 하나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In the prison, he wrote those poems for his daughters every day 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썼다. 이 시들을 썼다. 누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매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게 in the prison이면 in the prison을 it was dead 사이에 그리고 그면 he를 넣고 그 다음에 뭘 썼는지 강조하고 싶으면 those poems를 넣고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쓰고 싶으면 for his daughters를 넣으면 되고 everyday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의미 덩어리를 끊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이때 강조구문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그의 봄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지하철에서였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걸 넣으면 되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이제 위에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if you were to mention to grown-ups 만약에 네가 mention to grown-ups mention은 say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 어른들한테 말한다면 언급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say를 써도 되는데 mention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were to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볼게요. if절을 제가 앞에서 아주 뭐 나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우리가 if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언리얼한 거, 리얼한 걸로 나누고 현재, 과거로 나눠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면 1, 2, 3, 4라는 번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5라는 것도 있었죠. 옛날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하면 5번도 있었어요. 여기서 3번, 4번은 언리얼한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3번은 이제 그렇게 썼죠. 그리고 여러분 3번 할 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새일 수 없죠. If I 원래는 bird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우리가 3번의 경우에는 비동사를 were라고 통일해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새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기억이 나시면 아주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요걸 들어가기 전에 be2용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be2용법. 이건 뭐냐면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명사가 아닌 형용사적인 용법인 to가 오면 요때 be2는 마치 뭐의 개념이냐 하면 will, can, should 같은 형식 조동사의 의미를 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He will visit us. 그가 우리를 방문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 공식적인 뭐 대통령 막 이런 사람이고 이러면 요 비트용법을 많이 즐겨 쓰는데요. will 대신 뭘 쓸 수 있냐면 he is t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he is to visit us. 그가 우리를 방문할 거다.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요 B2용법을 이해를 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방금 그거 네가 are, to, say 멘션 했는데 그냥 그들에게 말한다면 말한다, 말할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앞에 우리가 if를 붙여서 3번 패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are라는 비동사가 통일성 있게 were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if you were to가 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B2라는 건 사실 이게 if하고 결합을 하면 만에 하나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if were to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요 if를 정리했던 요걸 잘 이해하고 계시다가 여기에 B2용법만 적용시키면 바로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3번의 경우인 거예요. 결국 3번의 경우.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가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어른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I've seen a beautiful house. 예쁜 집을 봤다고. 끝났죠? 그리고 house 다음에 built가 왔네요. 뭐하러 왔습니까? 기억나세요? 문장이 다 끝나고 명사로 끝났는데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 명사 꾸미러 왔겠죠. 뭐뭐된, 뭐뭐해진, 지어진 집을 봤다. 뭐로? with pink bricks. 핑크색 벽돌로 지어진 집을 봤다. 그리고 또 with. with는 명사를 꾸밀 때 with는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ith geraniums on the window sills and doors on the roof 했는데 제라늄을 가진 집이죠. 어디에? on the window sill 했는데 window sill은 그 창틀입니다. 창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창틀에 제라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doors on the roof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그런 멋진 집을 봤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통 이 제라늄은 우리는 제라늄이 입에 익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제라늄이라고 읽지 않고 제레니움 뭐 이렇게 읽더만요. 그건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 나는 집을 한 채 봤다가 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집 하우스라는 명사가 계속해서 꾸밈을 받아서 커진 명사구가 된 거죠. 명사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명사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방금 그 문장 가볼까요? 네가 만약 어른들한테 멘션 한다면 if you were to mention to grown-ups 한다면 뭐라고? I've seen, 봤다고 뭐를? beautiful house, 예쁜 집을. 끝났습니다. 지어진, built, 어로 with pink bricks. 그리고 뭐를 가진? with geraniums, 어디에? on the window sills에. 그리고 and doors on the roof. 요걸 봤다고 말한다면 됐죠? 그러면 they would not be able to imagine such a house. 그들은 would not be able to 뭐뭐 하지 못할 거야. imagine, 상상하지 못할 거야. 이런 집을. 자, 여기서는 이래요. 여기서 would가 온 이유는 앞에 if절이 3번의 경우니까 would를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알아두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죠? 할 수 없을 거야인데 형식 조동사는 두 개를 겹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형식 조동사를 대체 표현으로 바꾸면 be able to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야 라는 패턴이 돼요. 이 형식 조동사 대체 표현은 프로젝트, 영어 작문 프로젝트 강의 대체 표현 그 강의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거야 이런 집을 이렇게 됩니다. They will have to say to them. 그들은 너는 그들한테 말을 해야만 할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would 다음에 원래는 should가 따라와야 되죠. have to는 should의 의미니까.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거죠. 형식 조동사는 겹쳐 쓰지 못하니까 should 대신 have to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ould have to가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할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if절에서 3번이나 4번에 해당하는 if절에서 앞에 if를 빼버리게 되면 이 would가 혼자 쓰일 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될 게 지금은 가정이니까 would를 쓴 거죠. 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I saw a house. 나는 집을 봤어. worth hundreds of thousand pounds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는 이 house 다음에 지어진이라고 하려면 원래는 이거겠죠. which is built 이렇게 해야 됩니다. with pink bricks. 이렇게 됐던 거를 이게 형용사 절이죠. 얘를 꾸몄던 거를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비동사 뒤에 따라오는 얘가 지어진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지어지니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house인데 어떤 집이냐면 which is bigger, 더 큰 집이에요. than, 뭐보다 크냐 하면 than the earth. 자, 지구보다 큰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구보다 큰 집. 그런데 which is가 빠져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bigger이라는 게 원래 더 큰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which is는 없어도 얘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ouse built나 house bigger이나 여기서 나오는 house worth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worth라는 형용사는 어떤 가치가 있는 값이 얼마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worth 100,000 pounds. 10만 파운드의 가치, 그런 가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집을 나는 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then 그러면 they will exclaim, 그들은 exclaim, 탄호성을 지르겠지. 뭐라고? Oh, how lovely, 얼마나 멋진 집이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어른들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if were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꼭 예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가보면 toss. 그래서 if you said to them, 네가 그들에게 말을 했다면이 아니라 지금 한다면 가정이겠죠. 3번. 그러면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e proof that the little prince really existed was that he was enchanting, that he left and that he wanted a ship. 이까지 주고 한번 갖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the proof. 증거는 증거인데 대시가 갑자기 따라왔죠. 주어 동사.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라는 증거는 뭐뭐였다? 데디아였다.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때는 이래요. 요 프루프하고 대절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자, 이 동격이라는 거는 어떤 명사구냐 하면요. 이래요. My name, 내 이름은 is 철수다. 자, 철수. 요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요거에서 내 이름은 철수다라는 문장을 명사구로 만들어서 내 이름을 꺼내고 여기에다가 which is를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수인 내 이름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which is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생략하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남는 게 아니고 명사가 남아요. 그러면 요 꾸밈받는 것도 명사고 명사끼리 연결되죠. 이거를 우리가 동격의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명사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마찬가지로 여기도 the proof is that, 증거는 이다. 어린 왕자가 뭐뭐 했다는 게 증거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기서 which is 해서 빼버리면 뭐뭐가 뭐뭐라는 증거라고 해서 동격의 명사구가 만들어져요. 어쨌든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라는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뭐냐면 그가 enchanting 했다라는 건데, enchant는 굉장히 매혹적인, very attractive, very charming 의미예요. 그래서 이 chant가 원래 이 구호를 외치는 거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혹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혹적이었다라는 것도 증거고, that he left and that he wanted a ship, 그가 웃었다라는 것도 증거고, 그가 양을 원했었다라는 것도 어린 왕자의 존재의 증거다라고 말을 한다면이라고 돼요. Now when you want a ship, 이제 when you want a ship,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인데 if라고 해도 돼요. 네가 양을 원한다면 또는 양을 원할 때 it proves that you exist, 네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하면 어차피 동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 자, 뭐 어린 왕자가 진짜 존재했는지 증명해봐 이러면 어린 왕자는 아주 매혹적이어서 그러니까 존재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웃기도 해. 그러니까 존재했지. 어린 왕자는 양도 원해서 그러니까 존재했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른들 입장에서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되겠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그러면 they will shrug their shoulders and will treat you as if you were a child. 그들은 다룰 거다 너를. 그들은 실형인데 실형은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실형 먼저 shoulders 하면은 어깨 이렇게 으쓱하면서, 그리고 will treat는 다루다, 취급하다. 취급할 거다 너를 as if you were a child. 네가 애인 것처럼 취급할 거다. 이런 문장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이 as if도 거기 제가 밑에 설명 넣어놨는데 이것도 마치 if절처럼 요 끝나고 시간 내서 따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as if는 일단 뭐가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또 가볼게요. 자. 그리고 but if you say to them, 그리고 네가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the planet he came from,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planet he came from, 기억나세요? 이거 원래 문장은 뭐였죠? he came from the planet. the planet이 빠져나가고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 생략되면 the planet he came from이 남겠죠. 그래서 그가 온 행성은 was asteroid B612였다 라고 말을 한다면
then they will be convinced. 그들은 convinced, 이 납득이 되고, 그리고 leave you alone, 너를 내버려 둘 거다. leave you alone, 너를 혼자 내버려 둘 거다. with their question. 그들의 질문과 함께가 아니고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둘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서 leave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leave는 우리가 지금 오형식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오형식 설명을 여러 번 했죠. leave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 leave도 오형식인데요. 원래 leave는 내버려 두다는 뜻이 있는 거죠. 떠나다 이런 뜻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있게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에요. leave하고 비슷한 게 keep이 뭐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냅두다 이런 뜻이에요. leave하고 keep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leave나 keep을 쓰고 the door open 하면 leave the door open, 문을 열어둔 채로 leave,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the door가 목적어고 open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keep을 쓰면 keep the door open, 그 문을 열어둔 채로 유지해라. 뉘앙스가 약간은 다르지만 어차피 문을 열어둬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I left 또는 kept him waiting outside. 나는 leave 했다, 내버려뒀다. 그를 뭐하게?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내버려뒀다. waiting이 현재 분사로 him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kept를 써도 I kept him waiting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please leave me alone.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둬라. leave me를 목적어를 alone,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둬라. 되겠죠? 그래서 they kept me busy all day. 그들이 kept me, 나를 kept, 유지시켰다. busy하게 유지시켰다. 하루 종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leave하고 keep, 이건 또 우리 저 프로젝트 2권에 오형식 동사에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어쨌든 자, 그가 혼 행성은 B612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걔들은 납득이 되고 너를 이제 내버려 둘 거다라는 문장 한번 가볼까요? But if you say to them, 뭐라고? The planet he came from was B612라고 말을 하면 then they will be convinced 될 거고 and leave you alone with their question. 이렇게 갔었죠. 자, 됐습니다. This is the way they are. 자, 이것이 이다. 그 way. way는 방식이죠. 방식인데 they are. 그들이 있는 방식이다. 그들이 그러한 방식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way도 뒤에 원래는 the way that 주어 동사에서 뭐뭐가 뭐뭐 하는 방식 해서 명사구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건 또 나중에 기회 나오면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권, 프로젝트 2권의 명사구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that is the way they are.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내 방식이야. 뭐다? This is my way 해도 되고 This is the way I am이 되겠죠. 자, 어쨌든 one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one은 불특정한 누군가야. 누구도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자,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그것을 그들의, 자, 이렇게 돼요. hold는 자, 잡다, 유지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해서 반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에게 대항해서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라는 뜻이죠. 여기서 it은 뭘까요? 자, 몰라요. 자, 이거 뭔 소리냐면 hold it against 뭐뭐에게 앙심을 품다, 뭐뭐를 비난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에 반대해서 뭔가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그 사람들을 나무라면 안 돼. 그 사람들 탓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대문 누굴까요?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방식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 탓하지 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children should show great understanding towards grown-ups 했는데 아이들이 보여줘야 한다. great understanding. 엄청난 이해심을 보여줘야 된다. 누굴 향해서? towards는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왜? 어른들 불쌍하잖아.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동심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앞에 위에 에지프 하나 남겨놨었죠. 에지프를 잠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에지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것 같이, 뭐뭐인 듯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오는 부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에지프는 상당히 좀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한번 경우의 수가 좀 많아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에지프를 앞에 나오는, 즉 에지프 절 말고 뭐뭐다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 진짜 동사의 시제를 현재냐 과거냐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인 경우와 과거인 경우인데, 바깥에 뭐뭐다가 현재라면 이 as if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
첫 번째, 요게 현재일 수 있어요. 현재. 그리고 현재 완료일 수 있어요. have pp. 자, 얘들 두 개는 둘 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현재와 다르지 않죠. 단지 시제가 옛날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만나면 지금 그런 것처럼 뭐뭐 한다라는 뜻이요. 지금 그런 것 같다.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현재 완료를 쓰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뭐뭐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옛날에 그랬던 게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리얼의 의미요.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보면 1번 예문의 첫 번째 She sounds as if she likes you. 그녀는 sounds, 말을 하는 그녀 말을 들어보니까 들린다. 뭐뭐인 것 같다. As if she likes you. 그녀가 널 좋아하는 것 같다. 즉, 둘 다 현재를 썼죠. 그러면 그녀가 너를 좋아할 확률이 있고 사실인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녀가 널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사실인 것 같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현재 완료를 쓴 걸 한번 보면 I feel as if I have seen her before. 내가 전에 그녀를 봤던 것처럼 지금 느낀다. 그럼 그 전에 그녀를 봤다라는 게 사실일 확률이 높고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녀를 봤던 것 같아. 이 말이 되는 거죠. 봤던 것 같은데?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이제 둘 다 리얼인데 그 동시냐 아니면 옛날 걸 지금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 과거를 씁니다. 과거 시제를 쓰면 현재와 과거가 만났죠.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뭐뭐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 예문이 거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You sound as if you liked her. 너는 들린다. 너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들린다요. 근데 옆에 unreal이라고 적어놨죠. 뭔 소리냐 하면 난 네가 그녀를 싫어하는 걸 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왜 너는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냐? 뭐 이런 뜻의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닌데 이건 unreal이에요. unreal.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꼭 그런 것처럼 뭐뭐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처럼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랬던 것처럼 지금 뭐뭐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had pp라는 과거 완료도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얘도 unreal입니다. 자, 이 경우가 어디냐면 어디가 있냐면 과거 완료 어디 있죠? he acts. 그는 행동한다. as if he had won. 그가 이겼던 것처럼 행동한다. 뭔 소리예요? 그는 그 경기에서 분명히 졌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꼭 지금 이긴 것처럼 행동하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니까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해 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if절 배울 때 과거와 과거 완료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if절 배울 때 이게 3번이었고 4번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if를 그대로 따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바깥에 뭐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가 아니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다라는 뜻이니까 좀 많이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if절에 3, 4번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시제가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됐고요. 근데 바깥의 동사가 현재가 아니고 이게 과거인 경우는 좀 문제가 생겨요. 과거. 자, 한번 볼게요. 과거라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과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과거하고 똑같은 시제가 과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과거를 써놓으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됩니다. 이유는 얘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처럼 현재와 과거처럼 이렇게 엮을 만한 뭐가 없어요.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제가 딴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얼일 수도 있고 unreal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게 바깥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는 이렇게 과거가 두 가지 모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acted as if he knew the secret. 그는 행동했다. As if he knew the secret. 그가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는데 실제로 비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알겠죠. 말하는 사람은 알고 또 듣는 사람도 앞뒤 전후 문맥상 이게 리얼이구나, 언리얼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요것만 딱 요 문장만 보고는 이게 리얼인지 언리얼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예문을 보면 He looked at me. 그는 날 쳐다봤습니다. As if I were an animal. 내가 마치 동물인 것처럼 날 쳐다봤다. 난 동물 아니죠. 그때는 언리얼인 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깥의 게 과거면 여기 과거를 쓰게 되면 리얼도 되고 언리얼도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였는데 이 바깥의 과거인데
과거보다 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아까 현재인데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다를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시제에 선택할 게 없죠. 다 써버렸어요. 모든 시제를 영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없어서 할 수 없이 과거 완료 헤드 PP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드 PP를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리얼일 수도 있고 언리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정하려고 아까 봐요. 현재 바깥의 게 현재니까 그게 아닌 옛날의 거다라고 하려고 과거 완료를 써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과거보다 더 옛날 게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제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헤드 PP는 요 2번에 have PP의 의미도 가지게 되고 헤드 PP의 의미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그럼 이렇게 줄을 한번 꺼볼게요. 한번 보세요. as if절은 경우의 수가 총 동사에 올 수 있는 시제가 현재, 현재 완료, 과거, 과거 완료 뿐이 없어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면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고 바깥에 오는 시제가 현재이거나 과거입니다. 진짜 동사의 시제가 뭐뭐이다가. 그러면 현재일 때는 4가지 경우를 써서 리얼인지 언리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게 과거, 뭐뭐다가 과거인 경우는 남은 시제가 과거하고 과거 완료가 밖에 쓸 수가 없는데 얘들 두 개는 리얼인지 언리얼인지는 자의적인 판단, 문맥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일 때는 쉽게 구분되지만 과거인 경우는 이렇게 리얼, 언리얼을 좀 스스로 구분해야 되는 어떤 절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 as if도 if절처럼 나름 까다롭죠. 근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제가 정리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미진하게 지나가면 더 찝찝합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좀 자세히 몇 번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의 2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